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그럼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플러그 쪽 설명을 했었고요. 자, 서비스 플러그는 어디에? 보통 리어 시트 하단에 장착이 되어 있거나 또는 차종마다 좀 다른데 트렁크 러기지 패드 아래쪽에 이제 덜어내게 되면 그 밑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플러그 또는 안전 플러그라고 부르는 것은 자, 기계적인 분리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고전압 배터리 내부에서 회로를 차단하면서 뭐예요? 배터리에서 물리적으로 회로 차단해서 고전압이 어디로? 앞쪽에 인버터 쪽으로 인가되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서비스 플러그, 안전 플러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안전 스위치 안에 배터리 모듈에 3번과 4번 통상적으로 중간쯤에 있습니다. 3번, 4번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모듈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 모듈이 많으면 한번 6번, 7번 중간쯤에 있는 모듈의 가운데에 이렇게 안전 플러그가 물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전 플러그는 어디 있나요? 안쪽에 인터록이라는 회로가 있죠. 자, 인터록 회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BMS ECU가 인터럭 캐로가 미체결이 뜨게 되면 뭐예요? PRA라고 부르는 릴레이를 붙이지 않고 그래서 고전압이 어디 인버터 쪽으로 인가되지 않게끔 만들어준다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탈거하는 방법은 이렇게 서비스 플러그 커버를 탈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안전 플러그가 보이고요. 자, 안전 플러그가 보이면 이 커넥터 레버를 누르시는 게 아니라 위로 한 번 당겨 올립니다. 한 번 당겨 올린 상태에서 내 몸 쪽으로 살짝 당겨주면, 그러니까 1단, 2단 락인 거죠. 1, 2단이 락이 걸려 있고, 락을 풀고, 이 손잡이를 올린 다음에 잡아서 뽑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안전 플러그 안에는 메인 퓨즈라고 하는 게 들어 있습니다. 자, 메인 퓨즈는 어디? 서비스 플러그 내에 장착이 되어 있고 고전압 배터리 및 고전압 회로를 어디서부터 과전류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즉 이상 전류가 흐를 때 뭘 보호해줘요? 인버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전격 전압으로는 뭐 450V DC, 전격 전류는 250A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비 절차를 보시게 되면 자, 안전 플러그를 뽑으시게 되면 가운데에는 인터럭 스위치 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럭 스위치가 있는 핀이 보이실 거고 양쪽에 이제 안전 스위치의 퓨즈의 양끝단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 퓨즈의 양끝단에 뭘 합니까? 저항 측정을 하는 거죠. 저항을 측정했을 때 규정값은 1옴 이하여야 됩니다. 자, 1옴 이하에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요게 퓨즈가 정상이다라는 거죠. 끊어지지 않았다. 퓨즈가 끊어지게 되면 무한내용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점점 들어가는데 저 이제 배터리도 할 거고요. PRA도 할 거고 이제 회로도를 보셔야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회로도는 금방들 다 보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장 뒷부분에서부터 보면서 앞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HV 배터리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HV 배터리. 자, 여기에 HV 배터리라고 적혀 있는 거. 요거. 자, HV 배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여기 있고, 즉, 고전압 배터리가 있으면 1번부터 몇 번까지, 9번에 대한 모듈까지가 있다라는 의미고, 3.75V가 몇 개, 8개의 셀로 하나가 30V가 구성이 되어 있다. 즉, 하나의 모듈이 몇 볼트? 30V를 얘기를 합니다. 30V가 몇 개예요? 9개네요. 그러면 이 배터리 팩의 전체 전압은 270V짜리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배터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디로 가는지 흘러가는지 보겠습니다. 자, 플러스가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나요? PRA라고 부르는 곳으로 가네요. 자,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PRA라고 들어가는 곳에 갑니다. 자, PRA에 따라가서 봤더니 즉 프리차지 릴레이 플러스에 하나가 가 있고 하나는 메인 릴레이 플러스에 하나가 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는 메인 릴레이 마이너스에 묶여 있어요. 자, 그냥 플러스 가고 마이너스 가면 될 텐데 왜 굳이 프리차지라는 것을 거쳐서 가느냐? 자, 그 이유인 즉슨 자, 여기 두 개 다 뭐예요? 릴레이 즉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는 온 오프 할 때 뭐가 발생하나요? 온 오프 할 때
온오프 할 때 이렇게 높이 튀는 이걸 뭐라 그래요? 서지 전압이라는 게 발표 나옵니다. 자, 이 서지라는 것은 뭐예요? 이상 전압이죠. 이상 전압이 발생하게 되면 어디에 무리가 가요? 여기 HPCU라 부르는 인버터 안에는 뭐가 있었어?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나요? 인버터 안에는 회로가 구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보드가 있었습니다. 그 보드에 뭐가 이상 전압이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저번에 한번 뜯어봤을 때 녹아 있었죠? 그런 식으로 이상 전압이 걸리게 되면 자, 이 인버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미리 먼저 이상 전압이 생기는 거를 막아주는 거를 하나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 프리차지 릴레이를 연결되면 그 앞쪽에 뭐가 있어요? 저항이 하나 박혀 있습니다. 프리차지 레지스터, 프리차지 저항이죠. 40옴짜리에 저항을 하나 달아서 뭐예요? 이렇게 튀는 이상 전압과 이상 전류를 이 친구가 뭐예요? 저항이 먹을 수 있게끔. 먹은 다음에 뭐예요? 아, 얘가 먹어서 안정적인 전원이 어디로 HPC로 흘러 들어가면 그제서야 메인 릴레이 플러스도 같이 붙어서 자, 안정적인 전압을 보내줄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자, 이 프리차지 릴레이라는 친구는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자, 아까 여기서 연결됐잖아요. 그쵸? 연결되고 나면,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연결되고 나면, 아, 얘 이미 이렇게 연결됐는데, 굳이 선이 두 개로 빠져나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메인 릴레이 플러스가 연결되고 나면, 프리차지 릴레이는 딱 하고 끊어집니다. 개회로 상태로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가장 처음에 내가 시동을 딱 걸어서 인터락에 문제가 없는지 다 점검한 다음에 인터락에 문제가 없으면 릴레이를 붙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프리차지 미리 충전할 수 있게끔만 진행시켜주고 충전이 완료가 되게 되면 뭐예요? 프리차지 릴레이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메인 릴레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만 쭉쭉 이어져서 이 두 친구가 어디로? 인버터로 넘어가서 자 인버터로 들어가서 이제 뭐예요? 플러스는 어디로? 에어컨 컴프레셔 왜? DC를 쓰죠. 직류 쓰니까 컴프레셔로 가고 나머지는 어디로? 인버터를 통해서 구동모터와 HSG는 어떻게? 삼상을 쓰는 교류로 전환시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직류 쓰는 것이 하나 더 있죠. 고전압 직류를 뭐로 바꿔줘요? 저전압 직류로 바꿔주는 LDC라는 친구한테 가죠. LDC는 뭐 해준다고요? 12V 배터리 충전해준다고요. 이게 전반적인 하이브리드 차의 배터리 시스템이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옆으로 똑똑똑 넘어오게 되면 자, 이 친구 있죠. BMS,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뭐라느냐? 각종 전류 측정도 하고요. 자, 릴레이 접지와 릴레이 컨트롤을 합니다. BMS란 친구가 뭐예요? PRA를 컨트롤 해준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BMS란 친구에 뭐가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인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인터락이라는 이 친구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PRA 릴레이를 붙이지 않겠다. 릴레이가 안 붙게 되면 자 릴레이가 안 붙으면 여기 하나 둘 세 개 릴레이가 안 붙으면 어떻게 돼요? 릴레이가 안 붙으면 당연히 이 앞쪽으로 고전압이 못 나가게끔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BMS가 또 한 가지 일을 더 합니다. 자, 여기 어디에요? 이거 따라가 볼게요. 쭉 따라 올라가. 쿨링 팬이라고 되어 있네요. 무슨 쿨링 팬이에요? 자, 이 배터리라는 친구 뭐 해요? 열을 받겠죠? 뭐 할 때? 방전할 때도 열을 받겠지만 충전할 때도 열을 받을 거란 말이죠. 충방전할 때 열을 받네요. 자, 하이브리드는 배터리를 공랭식으로 시킵니까? 순행식으로 시킵니까? 공랭식으로 시킨단 말이죠. 자, 공랭식으로 시키다 보니까 뭐 해줘야 돼요? 우리 선풍기 미풍, 양풍, 약풍, 강풍으로 조절하듯이 단수로 조절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쿨링 팬도 뭐 해야 돼요? 하이, 로우를 선택해서 누가 BMS라고 부르는 친구가 요 배터리가 좀 많이 뜨거워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속도를 올려서 빨리 시킬 거고 배터리가 뭐 그냥 저냥 온도 유지를 잘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속도 조절을 약하게 해서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위쪽에 한번 더 보시면 한 친구가 또 있습니다. 이 친구는 뭐냐? 자, VPD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VPD. 자, 이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VPD라고 하는 친구. 여기 VPD라고 하는 친구. 자, VPD라고 하는 친구가 뭐라고요? 자, 여기 보면
노멀 오픈 상태예요. 노멀 오픈 상태. 노멀 오픈. 즉, 노멀 오픈이 뭐예요? 개회로 상태로 있다가 뭐 할 때 배터리에서 스웰링이 발생해서 스위치가 딱 하고 붙으면 딱 하고 붙으면 어떻게 돼요? 자, 센싱. BMS 센싱 하죠. 아, 얘가 BMS한테 넘어가게끔 되는 거예요. 그 BMS는 뭐예요? 아, VPD가 동작했다. VPD가 동작했다라는 이유는 배터리 셀에 문제가 있다. 배터리 셀에 문제가 있으면 뭐 해야 된다? 릴레이를 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하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배터리 쪽에 대한 회로도고요. 크게 어려우신 거 별로 없습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뭘 아실 수 있느냐면 어떤 시스템에서 고장이 났을 때 시동이 안 걸리겠구나. 고장 진단하실 수 있으시겠죠. 가장 먼저 뭐 있나요? 자, VPD, 그쵸? 그 다음에 안전 플러그, 그쵸? 뭐 인터럭 회로, 즉 인터럭 회로가 하나라도 연결되지 않으면 이 BMS는요 PRA를 동작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PRA는 무조건 뭐여야 돼요? 릴레이가 붙어야만 인버터 쪽으로 고전압이 흘러 들어갈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요렇게 잘라서 봤을 때 앞쪽이 뭐예요? 구동계예요, 구동계. 즉 차가 바퀴가 굴러갈 수 있는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구동계인데, 자, 구동계에다가 엔진에다가 기름을 보내줘야 되는데, 즉 이게 연료 라인을 생각하십시오. 연료 라인에 기름을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는 거죠. 연료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즉 연료 펌프가 고장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자,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에서는요 전기를 보내줘야 얘가 동작할 텐데 얘가 끊어져 있으니 얘가 동작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앞서서 봤던 거는 YF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고요. 자, 얘는 2017년식 하이브리드입니다. 자, 2017년식 하이브리드로 오면서 뭐가 바뀌었는지 잘 볼게요. 아까 앞에는 하나의 셀당 몇 볼트? 30볼트였어요. 하이브리드, 니로 하이브리드로 오면서 뭐로 바뀌었어요? 하나의 모듈당, 죄송합니다. 하나의 모듈당 60볼트로 바뀌었어요. 60볼트 곱하기 4개로 바꿨습니다. 60V 곱하기 4개로 바꿔서 뭐가 됐냐? 240V가 됐어요. 자, 니로라는 차종과 소나타라는 차종의 차이가 있죠. 소나타는 배터리가 어디? 트렁크와 뒷좌석 등받이 사이에 배터리가 실리게 되어 있고요.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요. 뒷좌석 종아리 있는 부분, 뒷좌석 종아리 있는 부분에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차량의 실내에 장착이 되고 실내 공간을 최대한 잡아먹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뭐예요? 모듈 하나의 볼테이지를 높이고 대신에 모듈을 적게 집어넣은 거죠. 자, 그래서 240V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쵸? PRA 있고 VPD 있고 쿨링팬 있고 나머지 다 동일하죠. 그래서 요 회로도만 아시면 가장 기본 회로도이기 때문에 요 회로도를 아시면 이제 뭐가 되냐면 뒤로 확장이 됩니다. 여기서 좀 더 확장이 나가게 되면 전기차로 갈 수 있어요. 자, 이제 하나 더 볼게요. 자, 여기에서 있다가 요로 넘어왔어요. 뭐가 더 생겼나요? 요쪽 시스템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 그죠? 요쪽 시스템이. 자,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그대로인데 하이브리드 배터리 그대로인데, 자, 한번 볼게요. 모듈 하나당 15V가 되었고요. 모듈이 몇 개 들어가요? 1번부터 24개 들어갑니다. 모듈이 커졌어요. 그쵸? 즉 배터리가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차량 무슨 차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무슨 타입이에요? 외부의 전기로 충전할 수 있는 타입. 즉 배터리 용량을 키워서 전기로 가는 거리를 늘린 차량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디는 다 똑같냐면 앞쪽은 다 똑같은데, 자, PRA를 자세히 보시면 뭐가 더 늘었어요? 릴레이가 2개가 더 생겼습니다. 요 릴레이가 어디로 가나요? 쭉 봤더니 OBC한테 갑니다. OBC가 뭐예요? 온보드 차저라고 해서 온보드 무슨 의미인가요? 왜 우리 차들 지나다닐 때 보면 온보드 베이비라고 붙어 있는 차들 많이 보이죠? 무슨 의미예요? 현재 이 차에 온보드 타고 있다. 누가? 애기가 타고 있다라는 건데, 자, 온보드 차저니까 뭐예요? 충전기가 차에 타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줄여서 OBC라고 하는 겁니다. 차량에 충전기가 있다라는 의미고요. 요 충전기는 누구? 외부에 있는
전기 충전소에서 충전 건을 꽂으면 누가 움직여요? 이 OBC라는 노마가 움직이는데 OBC 그냥 움직이지 않죠? 자, 따라왔더니 뭐가 있어요? ICM, IGPM, 상시전원 누구? 상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자, 충전 포트에 연결이 되면 상시전원에 있는 노마가 뭐래요? IG3를 연결해요. IG3를 연결을 해주게 되면 누가 움직이냐면 PRA가 동작을 합니다. 자, PRA가 동작을 해서 누가 움직여야 돼요? OBC 플러스 마이너스 릴레이가 붙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차지 여기 릴레이랑 릴레이들이 PRA 안에 있는 릴레이가 붙어야만 뭐 할 수 있어요? 얘들이 길을 열어줘야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똑같죠? 얘들이 길을 열어줘야 뭐 할 수 있어요? 외부 전원이 어디로 배터리로 들어갈 수 있겠네. 그쵸? 자, 그래서 자, 여기서 하나가 추가가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서 뭐가 돼요? BMS가 좀 더 커지게 되겠죠. 왜? 자, 여기 잘 보시면 전류 센싱을 또 하고 배터리 전압 센서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릴레이 컨트롤, 어떤 릴레이 컨트롤? OBC 릴레이 컨트롤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MS 웨이크업이 돼야 됩니다. 자, 상시 전원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외부에서 충전기가 연결됐다. 충전기가 연결되게 되면 누가 움직여야 돼요? BMS가 웨이크업을 해야 됩니다. BMS가 웨이크업을 해야만 누가 컨트롤을 하죠? OBC 릴레이와 프리차지 맨 릴레이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연결이 돼야만이 어디로 가요?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들어가면 돼요? 자, 지금은 OBC는 뭐예요? 완속 충전이잖아요. 여기 이제 뭐만 붙이면 돼요? 직류 붙이면 뭐예요? 그러면 급속 충전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렇죠? 급속 충전할 수 있을 거고. 자,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 여기 또 릴레이 또 붙을 거예요. QRA라고 부르는 퀵 차지 릴레이가 붙을 겁니다. 자, 급속 충전 들어가요.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전기차로 들어가면. 전기차로 들어가면 또 이제 V2L도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솔라 루프라고 해서 루프 아이오닉 5 같은 차량들 솔라 루프 들어가죠. 루프에서 뭐예요? 태양열을 받아서 전기 에너지를 변환해서 뭐예요? 충전시켜주는. 그 시스템이 여기서 이제 점점점 확장해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앞에서 봤던 이 하이브리드 회로도가 가장 기초가 되는 회로고 여기서 추가 즉 충전기 달고 솔라 루프 달고 V2에 달고 하면 끝인 거예요. 네, 이제는 BMS라고 부르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MS는 컴퓨터예요, 컴퓨터. 이 CU라고 부르고요. 지금 나오는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 BMU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배터리 매니지먼트 유닛. 옛날에는요, BMS라고 해서 왜 BMS라고 불렀냐? 시스템, 즉 BMS라는 노마가 뭐예요? 셀에 대한 모니터링 값을 다 받아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셀 전류도 받아와, 셀 전압도 받아와, 셀의 온도도 받아와, 그 다음에 뭐 VPD 정보가 이거 많이 다양하게 시스템을 받다 보니까 어때요? BMS가 커졌어요. 실습 때 보여드릴게요. BMS가 커졌다가 이게 너무 커져요. 왜? 뭐가 늘어나요? 셀이 늘어나잖아요. 즉 배터리가 늘어나면 뭐가 많아져요? 선이 많아질 것이고 그 선들을 다 어디다 엮여야 돼요? BMS에 엮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BMS가 커질 수밖에. 그래서 이제 뭐예요? BMS를 뭐로 바꾸냐면 BMU로 바꿉니다. 즉 배터리 매니지먼트 유닛으로 바꿔버리고요. 자, 그러면 얘가 유닛이 됐으니까 다른 유닛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뭐가 생겨요? CMU라고 하는 셀 모니터링 유닛을 따로 만듭니다. 원래는 BMS라는 노마가 셀에 대한 정보값을 내가 다 기본적으로 읽어드렸는데 이제 이 친구는 한 칸 올라가요. 승진하는 거죠. 하나 승진하고 자, 밑에 직원, 부하 직원을 데리고 옵니다. 뭐 하는 친구들을 야, 너네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나눠서 해줘. 왜? 셀이 많아졌으니까 너네 각 부서별로 나눠서 너네가 확인한 다음에 나한테 다시 보고를 올려.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BMU라고도 불러요. 요즘은. 자, 그래서 이 배터리는 EV 차량의 주행 및 각종 제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뭐예요? 동력원이다. 그래서 에너지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에너지 분배를 하기 위해서 제어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바로 BMS라고 하는 친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좀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이제 속속들이 하나 둘씩 나올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자, 가장 먼저 볼 거 SOC입니다. State of
차지. state of charge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들 지금 다 핸드폰 보시거나 또는 노트북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노트북 보면 뭐가 있어요? 충전 상태 표시량이 있습니다. 현재 충전량이 얼만큼 돼 있는지를 뭐로 나타내요? 백분율로 나타내요. 그래서 완충 상태일 때는 100%고요. 거기서 내가 이제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70%, 65%, 50% 줄어들죠, 점점.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SOC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SOH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State of Health예요. 자, 요게 중요한데 배터리의 열화 상태라는 겁니다. 자, BOL과 EOL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BOL은 뭐냐면 Beginning of Life라고 해서 배터리가 열화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SOH가 100%이면 SOC 0부터 100까지 채우면 이 배터리 전체를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왜? 열화가 하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90%, 80%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SOC는 완전 충전을 하더라도 배터리 열화에 의해서 이미 100%가 아닌 20%는 까먹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 뭐 일테면 이런 거 있죠. 아이폰 같은 거 뭐예요? 중고 거래할 때 뭘 보냐요? 배터리 열화 상태 또는 배터리 상태를 보죠. 거기에 뭐라 적혀 있어요? 퍼센트가 80% 밑으로 떨어지는 친구들은 뭐 해야 돼요? 충전을 자주 해줘야 돼. 왜? 자, SOH 80%면 배터리가 요만큼 100%인데 이미 20%까지는 열화가 진행이 돼서 충전이 안 돼요. 하지만 SOC는 0에서 100%. 배터리 완충이니까 오래 쓸 수 있겠지? 근데 안 돼요. 왜? 이미 열화돼서 2% 날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즉 상대적인 값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100%인 거지 내가 실제로 사용할 때는 왜 이렇게 배터리가 빨리 닳지? 라고 느끼잖아요. 그게 뭐예요? 배터리가 열화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자, 핸드폰도 보통 보시면 마찬가지로 80% SOH가 8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뭐예요? 충방전을 굉장히 빨리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전을 자주 해줘야 돼요. 자, 전기차도 마찬가지. 전기차 주행거리가 중요한데 충전을 자주 해줘야 돼. 그럼 어때요?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안 타시죠? 왜? 내가 예전에 내연기관이었으면 연비 좀 좋은 내연기관 타면 뭐 하면 돼요? 그냥 한 번에 뭐 할 수 있어요? 부산까지 1회 주유로 부산까지 가는데 이 전기차 처음에는 부산까지 잘 갔어요. 100%일 때는. 근데 한 5년, 6년 탔더니 열화가 진행이 되더니 얘가 80% 밑으로 떨어졌어. 그랬더니 부산까지 가는데 뭐 해야 되냐면 3번, 4번 충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스트레스 받겠죠. 짜증나는 거죠. 어디 가려고 하는데 자꾸 중간중간 들러서 충전하고 가야 돼. 충전하고 가야 돼. 얼마나 짜증나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하냐면 자, 이제 BMS가 셀을 관리해 줍니다. 관리해 주는데 뭐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배터리 셀 관리해서 셀 밸런싱이라는 걸 합니다. 자, 셀 밸런싱은요,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패시브 타입, 하나는 액티브 방식입니다. 자, 각각의 셀을 전압을 밸런싱을 조절을 하는데 셀 간 전압 편차가 30에서 40mV가 어느 정도 발생하게 되면 동작을 한다라는 거죠. 자, 패시브 방식 먼저 보겠습니다. 자, 패시브 방식은 뭐냐면 회로가 되게 간단하고 저렴해요. 자, 패시브는요. 자, 볼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예요? 가장 낮은 값. 그쵸? 가장 낮은 값을 기준을 잡습니다. 가장 낮은 값을 기준으로 잡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자, B1이 얘가 4.2였고요. 얘가 3.8이고 얘가 3.85고 얘가 3.7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제일 낮은 게 3.7이네요. 자, 그러면 3.7을 기준으로 맞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존에 양이 많던 친구들을 버려버리면 돼요. 방전해버리면 됩니다. 자, 이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아니, 충전돼 있던 에너지를 방전시켜버리잖아요. 그래 뭐가 돼요? 주행거리가 짧아지게끔 되는 거죠. 자, 이게 패시브 방식이에요. 자, 액티브 방식은 좀 복잡한데 어떻게 들어가지냐? 자, 아까처럼 뭐 4.2V, 3.8V, 3.85V, 3.7V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개의 친구들을 평균을 냅니다. 평균을 냈더니 여기가 평균이구나. 뭐 한
평균 했더니 한 4V 정도가 평균이구나. 자, 그럼 어떻게 해요? 4V보다 많은 놈은 방전시킬 것이고 모자란 놈은 충전시켜야 되는데, 자, 많은 놈을 방전시킨다면서요. 많은 놈을 방전시킬 때도 어떻게 방전시키느냐? 갖다 버리면 안 되니까 많은 놈 방전시키면서 누구한테, 모자란 친구한테 나눠주게끔 하는 거죠. 야, 지금 나는 4.2V야. 4V니까 한 0.2V는 내가 버릴 거야. 내가 버릴 건데 누가 갖고 갈래? 3.7V인 애가 손을 드는 거죠. 야, 나한테 줘. 그럼 네 거 받으면 3.9V 정도 돼. 그러면 얼추 맞아지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액티브 밸런싱이에요. 자, 그래서 자, 액티브 밸런싱은 뭐가 좋냐면 회로가 복잡하고 비싸지만 주행거리 측면에서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다 뭐로 해요? 이 액티브 방식의 셀 밸런싱을 진행을 합니다. 자, 왜? 전기차에서 또는 하이브리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배터리의 효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배터리의 효율이 제일 중요하고 얼만큼 멀리 갈 수 있냐가 중요해요. 즉, 내연기관을 사용하지 않고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얼만큼 더 멀리 갈 수 있느냐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기술인 겁니다. 셀 밸런싱에서는 패시브 방식과 액티브 방식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패시브는 내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낮은 것을 기준으로 나머지 다 갖다 버린다라는 의미. 액티브 방식은 모든 것을 다 평균을 내고 그 평균 낸 값에 해당하게끔 충전하거나 방전하는데, 방전한 걸 버리는 에너지를 충전하는데 사용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즉 리사이클, 재활용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돼서 그 다음에 있는 BMS 이슈의 다양한 기능들은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중간고사 시험 본 거 문제풀이 간단하게 하고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